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투입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B급, 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곧 발표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분기별 전자상거래액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기 전자상거래액이 200조 원을 넘은 것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나왔던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현재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코스피는 1.4% 내리면서 1734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5% 급락하면서 467선을 가리켰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이 뚜렷하게 오르는 업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업종 내에서도 이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 커플링되면서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5포인트 내리면서 173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1745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5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큰 폭으로 낙폭을 늘려갔습니다.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1740선마저 무너지면서 1734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오늘 2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 190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는 꾸준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개인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1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지수 낙폭을 이끌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7포인트 내리면서 46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0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470선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장 마감에 임박해서 470선마저 내주면서 469선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30억 원 정도 매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역시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1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환으로 5원 오르면서 1196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96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1190원대 중반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감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을 작용했는데요. 오늘장 0.4% 오르면서 1196원에 올라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봅니다. IT주와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4% 내렸습니다. 포스코 역시 내렸고요. 현대차 0.7% 내렸습니다. LG화학도 내렸고요. 신한지주 오늘 1.9% 내렸습니다. 삼성생명까지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 급락했고요. 한국전력만이 오늘 올랐습니다. 전력산업구조 발전 방안을 발표한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3%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내렸고요. LG가 2% 내리면서 8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LG전자 오늘 2.9%, 3% 가까이 내리면서 10만 원대 지지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2%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가 3.6%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가 0.5%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CJ호쇼핑이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7% 내렸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 내렸고요. OCI 머티리얼즈 3%대 급락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4% 올랐고요. 동서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다음이 0.8%, 태움과 네오이즈게임즈, SK컴즈 모두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보인 데다가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3% 내렸고요. 두산건설이 4%대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금호산업이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락하면서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종 속에서도 버텨주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자동차주, 오늘장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요. 현대차가 0.7% 내렸고요. 기아차만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쌍용차가 5% 급락했고요. 자동차 부품주 마찬가지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통신 장비주 살펴보겠습니다. 4G 시장 성장 기대감에 오늘장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노와이어가 10% 올랐습니다. 솔리테크가 가격대 한보 가까이 올랐고요. 에이스테크와 KMW 역시 4%대 오르면서 통신 장비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대한투자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흥국화재가 14% 가격대 한포까지 올랐고요. 벽산건설과 서울식품, 그리고 남선알미늄, 그리고 아트원재질까지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장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스권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라스정원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예.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반등을 꾀하는 모습도 아예 없었고요. 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장 특징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어제 다우지수가 6주 만에 만 포인트를 잠시 하회를 했다가 종가 때 조금 올라왔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가 오전에 급락하면서 52주 신저점 기록한 종목이 150개, 나스닥 시장에서 한 200개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IT주들이나 소매주들, 은행주들, 이런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좀 경기랑 움직이는 종목들이 1년 내 신저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었던 게 장중에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둔화가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시장에 돌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1년 2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좀 보인 점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악재를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가 신저점 갱신을 계속하면서 국채 수익률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니 엔화도 마찬가지, 엔화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동반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적으로 좀 잠깐 보시면은 상승 종목 비율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때 조금 회복을 해줬지만 코스피가 오늘 하락 종목이 585 종목이고 코스닥은 642 종목입니다. 갈수록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동성이나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경기 우려감을 이겨내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증시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상위에 잡혔었던 업종들이 전기전자랑 화학업종, 금융업종 동반 양매도가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 부동산, 이 정부의 이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건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건설업종에 대한 이 평가를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제 아무래도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가 383만 채로 15년 만에 전월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되면서 이미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데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해외 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빠르면은 DTI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는 규제 완화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대형주들에 대한 특히
그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겁에 질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밤에 또 신규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기존 주택 판매 어제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던 그만큼은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오늘도 건설업종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세를 보였던 와중에서도 92억 정도로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도 8억 매수하면서 은행이랑 건설업종을 지금 양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그 비차익 매수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내일 일정 부분은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겨놓은 게 건설업종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에서 들려올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이 건설 관련 지표가 어떤 영향력을 국내 시장에 발휘할지도 한번 잘 살펴보려면 이 미국 시장 예측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전망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나올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주 만에 10,000포인트 하회를 잠시 했다가 잠시 올라왔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IT에서 델과 HP, 야후,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종목이 52주 신저가였고요. 금융주에서는 BOA나 웰스파고나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소비주에서는 갭이나 베스트바이 같은 종목들이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한다는 거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적인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고 결국 아무래도 시장에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힘을 좀 빌릴 수 있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다우지수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지표가 7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6월에 전년비해서 마이너스 1%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아마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2.8%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전체적인 지표를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많이 적게 나온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지나치게 7월장에 너무 긍정적으로 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쇼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구재 주문과 또 7월 신규 주택 판매, 6월 주택 가격 지수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번 주 후반에 발표 예정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어느 정도 하향되느냐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틀 연속 조정을 겪었고 이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선진국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좀 위축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이 붙었었던 조선주에 이어서 화학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건설주까지 단기간 순환매가 좀 이어졌었지만 어닝 시즌 이후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단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주들이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좀 빠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부터 일부 화학주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순환매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물 수급이 약화되면서 주도주 탄력도 당연히 약화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중심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드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매수차익 잔고가 9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랫방향으로 좀 매도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잠재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1조 이상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대형주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런 방어주나 중형주 중심으로만 일단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개별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월부터 선조정을 받았었던 이런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단기적인 좀 관심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미국의 지표 호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투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은행권의 여신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곳에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리 4% 안팎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5억 원 이내에서 신용대출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특별 보증을 우선 적용해 신규 대출과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지수에 따르면 소비 심리 지수는 110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도 여전해 현재 경기 판단 심리 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선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도 뛰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 전망 지수는 146으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올랐고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2%로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B급과 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교육과학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충원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곳과 C그룹 대학 6곳을 각각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내달 8일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B그룹 대학 신입생엔 등록금의 70%만, C그룹에는 등록금의 30%만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전자상거래액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한 총 거래액은 205조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0.4% 증가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비해서도 12.3% 늘어난 것입니다. 분기 전자상거래액이 200조 원을 넘은 것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부문별로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와 기업 소비자 간 거래는 증가했지만 기업 정부 간 전자상거래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2분기 총 거래액은 5조 9,800억 원을 기록해 소매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주간 총 상금 1억 5천만 원의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금액별 세계 메인 리그 및 보너스 리그로 진행되며 수익률 1위 고객에게는 그랜저와 아반떼 등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리딩투자증권이 IG 리딩 백만장자 매직 자문형 펀드랩을 출시했습니다. 백만장자 매직 자문형 펀드랩은 고객 성향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투자를 제안하며 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는 펀드 타이밍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독일 주식 일중매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중매매 거래란 당일 매도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수 종목을 당일에 매도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독일 주식 거래는 전화 주문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원화 입금 후 우리투자증권에 환전 의뢰를 하면 매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BC카드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쿨카드 시범 사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스쿨카드는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 외에 선불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학부모가 BC 스쿨카드 전용 사이트에서 스쿨카드의 1일 사용 한도와 사용 시간을 등록하고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9천선이 무너졌었죠. 오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역시 부진합니다. 1.3% 내리면서 현재 2614선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